2년 전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되었는데요. 6억이 필요한데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6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저는 대출을 받아서 사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꼭 돈을 갚으라는 의미로 담보도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위가 외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위가 일하던 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사위는 이사를 나간 후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했다는 건지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기막히게도 제가 가압류를 취하했다는 겁니다. 저는 가압류를 취하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사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위는 제게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본인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딸이 돈을 빌린 것이니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위와 차용증을 썼어야 했는데 쓰지 못한 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가압류를 사위가 마음대로 취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딸은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좀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채권을 일단 담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셨던 거니까 염려가 그러니까요. 돼서 이제 뭐 담보도 사실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까지 이제 했는데 이게 풀려버렸다니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장모님 이름으로 가압류 취하를 지금 해버린 거죠? 네, 이게 가압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네. 법원에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지 신청서가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이 신청서에는 이게 아무나 접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취하를 해주는데, 근데 이 뭐 채권자인 장모님도 모르게 가압류가 취하가 됐다면 아마 이제 사위가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뭐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뭐 놔두신 게 있었던 건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을 뭐 부정 사용을 해가지고 그 가압류를 취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족이어도 이 부분은 형사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네. 이제 문서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네. 재산상 사실 죄 같은 경우는 가족 간에는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사문서 위조, 네.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문서 위조죄가 사실 중한죄예요. 그래서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가압류가 6억이나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실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억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쓰셨다는데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사실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그렇죠. 그 차용증을 사실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그냥 믿고 서로 차용증 뭐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거죠. 근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제 계약 체결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하고 그리고 돈을 이제 송금한 자료는 있으셔야 돼요. 뭐 현금으로 사실 주시거나 이러면 사실 입증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근데 송금한 기록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이 변제기가 도래를 해서 네. 이 대여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민사로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하셨을 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가압류를 하신 거 보니까 가압류 당시에 아마 이제 그 차용증을 첨부하시고 가압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마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대여금 청구를 하실 소비대차 계약서를 아마 첨부를 하셨을 테니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위는 이거를 딸이 빌려간 거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연에 따르면 이제 아파트 청약 받으면서 이제 분양대금을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딸과 사위가 함께 사는 집을
그러니까 집에 대한 공동으로 빌린 거다. 그래서 아마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책임을 조금 면하고 싶어서 내가 안 빌린 거다, 딸이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냥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가압류는 뭘로 하셨을까? 그래서 아마 원인 채권을 그냥 채권자 누구 이렇게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채권자 장모, 채무자 뭐 사위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거니까 그 가압류의 원인이 사실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한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사위가 빌린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설정이 된 것이고. 근데 사위는 아마 이제 차용증 안 썼으니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불분한 명이 있군요. 네. 뭐 이럴 경우에 좀 예비적으로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장모께서 사위에게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좀 보완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본인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가 아무래도 차용증을 못 썼다는 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송금한 내역 그리고 사실 가압류가 됐으면 법원이 원인이 없으면 가압류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채권 채무 관계가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토대로 소송을 임하시면 당연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딸도 이혼 소송을 지금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네, 외도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도도 하고 돈 빌려갔는데 심지어 내가 빌린 돈 아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한 것도 사문서 위조해서 지금 다 말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혼 사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유로 위자료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위가 이 채무를 딸과 함께 나눠서 갖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이 살던 집을 사는데 빌린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채무를 뭐 재산 분할 대상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압류 사실 설정되어 있고 사위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던 것이면 사실 채무자가 사위인 거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그 부분을 민사로도 사실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에는 이 뭐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정말 분노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사위가 주장하는 채무,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하면서 발생한 채무,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이 전체가 전부 다 딸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채무까지 딸에게 뭐 기여도를 반반 나눠서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전체적으로 채무를 분할을 할 때 이 부분은 뭐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여도를 했을 때 그쪽에 사위 쪽에 좀 더 채무 비율을 좀 높인다던가 그렇죠.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 좀 말로 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사위가 돈을 안 갚는 것도 속상한데 또 난 돈 갚을 책임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송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조금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그 형사로 고소를 조금 하셔서 조사가 좀 진행되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하셔야 어떻게 해서 이 가압류가 해제되게 된 것인지 왜 그 장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취하가 된 것인지 일단 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형사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민사사건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소송도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또 이제 따님이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이 부분도 가사사건이 진행이 돼서 함께 진행이 돼야 조금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